김병진의 바다 낚시 시간이 왔습니다. 정말 90도로 인사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할 얘기는 초등학교 입학하였을 때, 그러니까 낚시 처음 기초적인 것서부터 스타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뭐랄까요, 정중하게 학교 처음 들어간 초등학생처럼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의 또 좀 준비를 좀 했어요. 이게요,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뭐 대학교나 그러면 어느 정도 학교의 습성이 몸에 배어 있으면은 간단한데, 정말 학교 처음에 들어온 사람들은 얼떨떨 하잖아요. 그러니까 낚시를 전혀 안 하고 TV에서 이렇게 잠깐 구경하거나 남이 하거나 한 것을 보았을 때 나도 하고 싶은데 이제 초등학생이 되는 거예요. 유치원을 먼저 갈 거냐, 그냥 조금 있다가 그냥 초등학교를 갈 거냐, 뭐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더 신중해지고 더 많은 여러 가지 소품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여기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책이 뭐냐면 공인 낚시 인스트럭터 양성 교재입니다. 이거를 제가 일본에 이런 코스가 있더라고요. 이게 언제 갔냐면은 그 전에부터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2006년도 12월 2일서부터 3일 이틀간을 가가지고 교육을 받고 외국인으로서는 제1호 공인 인스트럭터 자격증을 따고 왔습니다. 그것이 도쿄에 있는 해양대학에서 했었거든요. 그때 공부할 때 받은 교재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낚시 초보자들이 시작할 때 하는 내용이 여기 하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인스트럭터이기 때문에 강사들이거든요. 그 강사가 예를 들어서 어느 동네, 어느 일본말로 치면 어느 현, 어느 맛집 뭐 이런 데 가가지고 교육시킬 때 해야 할 수순이 쭉 되어 있는 책이에요. 거기에 여기 이렇게 딱 보면은 낚시 이론, 도구와 용품, 이게 첫 번째 딱 나옵니다. 이게 초보자들한테 처음에 알려드리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바로 낚시의 육물, 이걸로부터 스타트합니다. 자, 그럼 저도 요거는 똑같이 스타트할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2006년도에서는 우리나라에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낚시를 하다 보면 정식으로 한번 배워서 알려줄 건 알려줘야겠다 해서 사비로 일본 가서 배워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있죠? 공짜로 내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초등학교에 이제 입학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낚시를 이제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지금 하는 것은, 우리 낚시 방송 요새 보잖아요. 지상파에도 잘 나오고, 그리고 길을 가다가 누구 뒤에서 낚시를 이렇게 하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은 궁금하잖아요. 나도 하고 싶은데 도대체 나는 낚시를 하려면 뭘 준비를 해야 되냐. 그랬을 때 육물이라고 있어요. 6가지 물건. 이건 중국에서부터 아마 넘어온 것 같아요. 그거를 일본에서 구체적으로 또 나름 정리를 또 한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도 어느 서적에는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못 찾아서 제가 일본의 인스트럭터, 공인 인스트럭터 교육을 받으러 갔을 때 들은 거가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가는 겁니다. 우리가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 낚싯대가 있어야 되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한문으로 많이 쓰더라고요. 이걸 육물, 말 그대로. 이 한문을 제가 우리 시절에 이게 없어가지고 맞을 거야 말이야. 이렇게 해서 육물, 이게 마실 물이 아니고 이 한문이 물건 할 때 물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6가지 물건인데 첫째 하나 나왔습니다. 두 번째 뭘까요?
이번 시간은 저 질문하면서 갑니다. 긴장하세요. 낚싯대가 있으니까 당연히 낚싯줄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고기를 낚으려면 바늘이 따라와야 돼요. 바늘. 네 번째, 뭐가 있어야 될까요? 벌써 6가지 턱턱턱 말씀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그 다음에 미끼가 있어야 돼요. 제가 꼭 필요한 순서로 지금 가는 겁니다. 배울 때는 요거 순서가 조금 바뀌었지만 그 다음에 미끼까지 있었는데 또 이제 5번째 필요한 게 있어요. 낚싯대, 낚싯줄, 바늘, 미끼. 5번째. 이게 좁혀지면은 막 여러 가지 생각나는 거예요, 이제요. 또 뭐가 있을까? 생각나요? 있으면 저를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는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찌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찌 안 하고 그냥 난 낚시하겠다 하는 분은 여기서 끊어도 돼요. 이렇게 되면 사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찌가 딱 들어가는 순간에 뭐가 있냐면은 이 찌는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옛날에는 1호찌, 2호찌, 3호찌 막 그랬어요. 그것도 이제 그 척관법으로. 나중에 이제 부력 나올 때 별도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서 봉돌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낚싯대 여기까지가 육물이에요. 낚시하려면은 요거는 있어야 돼요. 민물에서는 꼭 필요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특히 여기까지는 민물 낚시할 때 근데 제가 설명드리는 건 지금 바다 아닙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 옛날에는 이렇게 육물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는 바다 낚시를 하려고 그러면은 칠물이 하나 딱 들어가요. 여기서 이제 칠물이 탁 나옵니다. 이건 알 거예요, 여러분들. 대부분 알걸요? 칠물. 바로 릴입니다. 현대 낚시는 이 릴까지 넣어가지고 바다에서는 이 릴 꼭 있어야 돼. 요렇게까지가 민물이고 요렇게까지가 바다 낚시할 때 필요한 칠물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설명을 한다. 그런데 제가 하는 거는 갯바위찌 낚시로 조금 어려워요. 이 대상어가 뱅에돔, 감성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쭉 설명하는 것은 뭐 참돔도 있고 돌돔도 있지만 요 대체적으로 요 두 어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 칠물까지 설명이 있는데 더 있어요. 또 그거 말하기 이전에 하나를 갖다 외우고 좀 들어가죠. 뭐냐면은 통상적으로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이 처음 낚시하시는 분들이 또는 이런 분들도 많아요. 우리 낚시 갑시다. 쟤네들 낚시 간대. 이런 표현 많이 하거든요. 낚시 간대. 낚시한대. 취미가 낚시래더라. 취미가 낚시되더라까지는 돼요.
근데 요거를 말을 조금 바꿔보자고요. 요거를 스포츠로 또는 운동으로. 지금 제가 갑자기 왜 이 얘기를 꺼냈냐면은 처음 낚시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약간 새길로 좀 빠졌어요. 근데 알 건 아셔야 돼요. 보통 운동하러 가는 사람한테 야 우리 운동 가자. 우리 저기 그 형 감독 있습니다. 형 감독, 나이가 어리니까 형 감독이라 그랬어요. 형 감독 우리 운동하러 가자 그러면은 우리 형 감독이 분명히 저한테 질문할 거예요. 무슨 운동이요? 왜 그러냐면은 운동 종목에 따라서 내가 수영 갑시다 그러면 수영복을 준비할 거고, 보드 타러 갑시다 그러면은 내가 보드를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낚시 갑시다 할 때가 똑같은 거예요. 낚시는 이렇게 딱 갔을 때요, 이거예요. 무슨 고기, 어떤 대상어, 뭐 낚으러 가는데, 공치라는데 이건 우리는 발음이 잘 안 되니까 그냥 막말로 얘기할게요. 꽁치, 예? 고등어, 갈치, 우리 주로 시장에서 보는데 이거 다 대상어입니다. 꽁치 낚으려고 하는 거하고 갈치 낚으려고 하는 거하고 장비가 틀려요. 즉 말해가지고 내가 족구를 하느냐 축구를 하느냐 장비가 틀려요. 하다못해 똑같은 그 축구공 같은 걸로 하는데 장비가 틀려요. 근데 야구로 들어가겠다, 이거는 완전히 틀려지는 거예요. 즉 낚시는 내가 낚고자 하는 대상어에 따라서 달라져요. 장비가 모든 게. 쉽게 말해가지고 구기 종목에 하나가 돼버려요. 스포츠에 많은 종목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대상어를 꽁치야, 갈치야 바꿨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가서 걸려요. 배구 하다가 농구하러 가자, 농구하러 가다가 축구하러 가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낚시예요. 그런데 이 낚시가 저같이 이런 데 나와가지고 설명하는 사람들 물론 많을 거예요. 고민도 많이 하고, 저도 고민도 많이 하고 여기 나오지만은 더 하나 다른 거 스포츠 설명할 때보다도 더 고민되는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뭐냐? 여러분들 저 축구장, 축구를 하면 축구로 가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축구장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딱 규격이 있는데 그 규격이 달라집니까? 바다에 떠 있는 뭐 축구장 보신 적 있으세요? 하늘에 둥둥 걸려 있는 거 보셨습니까? 없잖아요. 그 체육 그 스포츠 하는데 딱 가면 요게 축구장이고, 뭐 실내 가면 요게 농구장이고, 배구 코트가 있고 배드민턴 코트가 있고 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바다 낚시는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없어요. 하다못해 감성돔을 낚으려면은 필드로 또 나눠져요. 장소로. 1. 갯바위. 2. 방파제. 3. 백사장. 4. 뭐가 되냐면요, 감성돔 하나를 낚아줄 때 필드가 얼마만큼까지 변해지냐면은 선상, 낚시. 또 있어요. 5번째.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안 되지만 좌대 낚시. 좌대 올라가지고 짧은 걸 하는 거. 여기서 또 장비가 다 틀려져요. 요게 다른 구기 종목, 다른 운동보다도 낚시는 조금 여기서 복잡해지는 거예요. 더 갈라지는 거예요. 그만큼 이 낚시에 입문하게 되면은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까지 다 하면은 시간이 걸리고 저거 아니까 아주 기초적인 거로 가는 게 바로 이 육물. 낚싯대, 낚싯줄, 바늘, 미끼, 뽕돌. 그러나 바다 낚시를 할 때는 이 칠물, 7번째 물건으로 들어가지고 릴이 필요하다는 것.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갯바위띠 낚시 요놈 요거 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요거까지 하기 위해서는 뭐가 좀 필요할까?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고민을 좀 했어요. 그랬더니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난 것도 아니에요. 계속 따지고 해서 줄였더니 8물 나오고 9물 나오고 그 다음에 10물이 나오더라고요. 죄송해요. 이 10물은 좀 발음이 강하게 하게 되면 이게 사람이 이상한 대로 그 연상이 돼 버리니까 요걸 갖다가 10물은 제가 이제 그 앞으로 그 10물로 내가 표기를 하겠습니다. 요건 좀 양해를 좀 부탁할게요. 뭐 성인들이 얘기긴 하지만 또 애들도 있으니까 10물로 갈게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써봤습니다. 1. 낚싯대, 낚싯줄, 바늘, 미끼, 찌, 봉돌 여기까지 6물이에요. 7물 나왔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10물인데 여기에 이제 그 10물째 들어가는 것이 뭐가 있냐고 생각했어요. 제가 딱 들어간 게 요 외에 필요한 게 있어요. 8물째입니다. 저희가 하는 이 갯바위 찌낚시에서는 이제 이게 일종의 이제 아와조법인데 딱 필요한 게 뭐냐면 쏠채가 있어야 돼요. 쏠채. 그 쏠채가 제가 이제 좀 여러 가지를 나중에 이제 또 쏠채 좀 설명하려고 제가 사용하는 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종류가 다 이거 4개를 쓰냐면 요 중에 그냥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용도별로 이렇게 조금씩 좀 틀려요. 무게도 좀 틀리고 쏠채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뭐냐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밑밥을 집어 던져야 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이 쏠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밑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크릴하고 집어제를 갖다가 섞은 밑밥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제 이 유튜브 방송 초창기에 밑밥 만드는 방법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밑밥이 여러 회사가가 있는데 제가 수중에 있는 거는 이제 이 회사 거뿐이 지금 현재 입수를 못했어요. 이게 바로 집어제입니다. 그 크릴에다가 막 섞어가지고 쓰는 이 집어제인데 그 이 집어제가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게 무슨 물건에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면요. 여기 보면은 이 표시가 있거든요. 비중 하나 둘셋넷 다 여 일곱 여덟 1에서 8까지 어느 정도 되느냐. 얘는 7 정도 나오네요. 그 다음에 원투성 이 밑밥을 만들어 가지고 이 녀석 가지고 저 멀리 바다를 갖다 던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잘 뭉쳐져야 되겠잖아요. 찐득찐득해져야 되잖아요. 그 원투성도 똑같이 얘는 한 7 정도 되네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이 물고기들이 이렇게 물속에 딱 들어와 가지고 이 밑밥이 쫙 퍼졌을 때 되면 이게 연막같이 이렇게 딱 돼요. 그 연막같이 보는 것이 뭐냐면 와 저기 내 밥이 있구나 하는 어필성이에요. 그 어필성이 얘는 일본 말로 니골이라 그러는데 얘는 6 정도 되네요. 이런 종류의 밑밥이 그 우리나라에도 종류가 엄청나게 많고 그 다음에 일본에는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그 밑밥들은 다 이런 표기가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보면 최근에 좀 A급 회사라는 데는 표기를 했고 어디서 정체불명인 밑밥 만드는 회사는 이런 거 없어요. 그 좋고 바다를 갖다가 해치지 않는 그러한 밑밥은 좀 비싸고 그래요. 이건 나중에 이 밑밥 미끼 만들 때 설명 또 다시 한번 할게요. 한 것 같아요. 이 집어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나머지는 뭐냐면 크릴 집어제가 있고 쏠채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10물째예요. 이제 발음을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이 10물째 쓰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뜰채. 갯바위에서 가서 낚시하잖아요.
둘이 하게 되더라도 뜰채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그 갯바위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냐면 바다가 있는데 바위가 이렇게 있어요. 사람이 있는 애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바다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여기 있어요. 여기서 요 높이가 30cm예요. 근데 여기서 요 높이가 4m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높아져 가지고 이 높이가 10m다. 이건 낚시 못해요. 너무 높아가지고. 그래 대략 요 높이 정도에서 낚시를 하거든요. 그 한 1m에서 4m 사이에서 낚시를 하다 보니까 이런 뜰채가 필요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뜰채 이게 펴져요.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펴져 가지고 이거는 5m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망으로 고기를 떠야 돼요. 이렇게 해서 제가 얘기했을 때 갯바위 찌낚시는 낚싯대, 낚싯줄, 바늘, 미끼, 뽕돌, 7, 릴, 8번째 쏠채, 크릴을 하고 집어제하고 10하고 10하고 해가지고 이 열물까지가 갯바위 낚싯대는 필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를 해야 되냐? 이 열물까지를 갖다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거를 알아야지 갯바위 찌낚시를 할 수 있다고요.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재미가 있습니다. 쉬운 스포츠는 누구나 다 해가지고 그냥 툭툭 하게 돼가지고 A 클래스 올라가면은요 사람들이 금방 뭐랄까 실증을 내버려요. 골프가 어렵잖아요. 그 다음 야구도 어렵잖아요. 축구도 어렵잖아요. 어려운 스포츠가 인기가 좋습니다. 간단한 것은 너나 나나 하다가 금방 때려쳐요. 근데 어려운 스포츠는 가면 갈수록 정복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게 재미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스포츠, 어려운 낚시는 수명이 길다. 어렵죠? 입문하는 단계에서. 기왕 뭐 어렵게 나온 거 하면 계속 그냥 어려운 걸로 하면 쭉 가볼게요. 여러분들 갯바위 찌낚시 이제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좀 뭐가 필요하냐? 이 낚싯대 종류 엄청 많습니다. 얘를 낚기 위해 가지고 뱅에동 감성돔에서 낚기를 시작해 가지고 길이 5m, 5.3m, 5.7m가 있어요. 거기에 또 나옵니다. 0.6호대, 0.8호대, 1호대, 1.2호대, 1.5호대, 2호대, 3호대 이렇게 또 나와요. 여기까지는 또 좋아요. 또 여기서 또 메이커 국산대가 좋으냐 일산이 좋으냐 그러면 국산에도 회사가 또 몇 가지가 있어요. 내가 최고라는 거. 일본도 마찬가지로 내가 최고라는 거 또 있어요. 자, 선택해야 돼요. 가격이 10만 원대서부터 해가지고 비싼 건 200만 원대까지 있어요. 뭐 고를 거예요? 어떤 거 고를 거예요? 그렇잖아요. 낚싯대 하나만 가지고 있을 때. 제가 이제 여기서 그냥 이제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대략 고를 거는 5.3m에 그냥 우리나라라면은 그냥 감성돔하고 뱅에돔 어느 정도 시야를 좀 낚겠다 하면은 1호대 정도 아니면 1.2호대 그리고 국산대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저는 이게 참 한 가지 그 마음에 안 드는데 그 초보자하고 낚시를 가요. 그럼 초보자는 낚시가 없잖아요. 그럼 빌려줘야 돼. 제 스승이 그랬어요. 낚시를 잘하는 사람은 좀 싼 거를 쓰고 초보자들한테는 좋은 장비를 주라 그랬어요. 왜? 장비가 조금 나으면 약간의 고기 낚는 스킬, 테크닉이
부족해도 조금 커버가 된대요. 잘하는 사람은 조금 낚싯대 질이 떨어지고 좀 그래도 자기 실력으로 커버가 된대요. 그런데 가보면은 잘하는 사람은 제일 좋은 거 딱 쓰고 초보자는 부러져도 괜찮을 걸 준대요. 그러면 안 된대요. 그러면 초보자가 낚시 취미를 안 갖는답니다.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가면은 가능한 한 좋은 걸 빌려 드려요. 근데 사실은 낚싯대 빌리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면 아예 처음부터 같이 안 가지만은 낚싯줄 요건 아주 지금 저거 요만큼만 들어간 거예요. 저보고 강연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뭘 좀 설명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낚싯줄부터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좀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큼 있습니까? 왜요? 그러더라고요. 30분 있으면은 30분만 설명해 드릴 거고 1시간 정도 시간이 계시면 1시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저한테 묻는 게 그럼 낚싯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듣는데 몇 시간이 필요한 겁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제가 이 낚싯줄 딱 설명하면요, 이 자리에서 이 칠판 정도 있다 하면은 네 시간 정도 주시면 제가 설명 어느 정도 다 해드릴게요. 우리 그 원줄 있죠, 원줄. 이 원줄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목줄은 그 뭐 종류가 다른 거니까 다른 거예요. 이 공장까지 갔습니다. 김해에 있지도 않아요. 사무. 지금은 사무 빅캐치라고 나올 거예요. 이 공장장님을 만났어요. 왜 왔네요? 그랬어요. 나 저기 그 원줄 만드는 거 좀 질문도 여쭤보고 싶은 것도 있고 혹시 가능하면 만드는 공장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때 당시 봤습니다. 이거 꽤 오래된 얘기예요. 10년 더 된 얘기예요. 첫째 뭐냐면 저는 궁금한 게 우리는 무조건 일산 낚싯줄만 썼어요. 근데 한국에서 낚싯줄이 있는데 왜 안 쓰나? 뭐가 질이 떨어져서?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일제하고 한국하고 뭐가 떨어지는지. 제가 그 원료를 봤어요. 원료. 어떤 원료로 만드나. 그게 이제 궁금했던 거예요. 원료가요, 이렇게 플라스틱 칩인데 낚싯줄이 왜 4시간 정도 걸리는가 그거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낚시를 다 설명 못해요. 그냥 요만큼만 간장으로 치면 된장이라면 맛만 볼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칩이 요만하게 있는데 여기 일본의 우베 화학 거예요. 제가 일본말을 읽으니까 딱 보니까 요만한 그 저기 밀가루 포대 같은 딱 있는데 우베 화학이라고 딱 써 있더라고요. 우리 사무에서 만드는 거는 원료는 일제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일본산 낚싯줄하고 사무에서 나는 낚싯줄하고 차이 없다. 원료가 메이드 인 재팬이다. 그래가지고 이런 통에다가 이렇게 탁 집어넣어가지고 이 가루를 딱 집으면 이게 어느 정도 열로 해가지고 중합 반응을 일으켜서 신선기라고 있어요. 드럼통이 이렇게 하나 둘인데 이게 처음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1m면 그 다음 거는 90cm 해가지고 점점 해가지고 이만큼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뒤에서 줄이 이렇게 쫙 나오는데 그때 당시 보기 3줄 나올 거예요. 3줄이 나와서 이거 뱅글뱅글 돌려가지고 그 다음에 뱅글뱅글 돌려서 굵었던 것이 나중에는 최종으로 뭐 1.5다, 1.2다 이렇게 나오는 거에 이게 신선기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잘 됐으니까 그냥 찾아보세요. 신선기가 뭔지. 그래서 원료에서 나이론 줄은 우리나라에서 만듭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뭐 나이론 6, 더블 6, 나이론 13, 뭐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그런 거 다 하려면 있죠, 이거. 그래서 4시간이라는 거예요. 바늘 마찬가지예요. 미리 방송이 좀 됐겠지만 뭐 아와세자 다메지나 미늘 없는 거 일본에 바늘만 만드는 회사만 내가 알기로도 한 20개 회사가 넘을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제가 알기로는 금호조침 하나입니다. 금호조침 하나로 알고 있어요. 우리 낚시 쪽 업계에 이제 그 역사 꽤 됐어요.
금호조침의 레벨도 상당히 높아요. 근데 우리 그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일본제 선호 때문에 많이 안 써요. 왜? 부러질 것 같고 뻐들어질 것 같고. 이게 나중에 반을 설명할 테니까 내가 다시 해드릴게요. 제가 금속공학하고 그 열처리가 전문이다 보니까 절대 질 안 떨어져요. 그래서 일본제는 어디게 제일 써요? D사 거.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또 O사 거 있어요. 요게 거의 뭐 일본의 시장을 90%고 전 세계 뭐 제가 알기로는 50%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회사예요. 형제가 다 해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 D사에서 나오는 거는 D사의 전 매출의 55%가 반을 팔아먹어가지고 생긴 겁니다. 자, 이러하니 반을 또 그렇게 해요. 미끼? 이거는 이제 뭐냐면 저희 이제 크릴서부터 공부해야 돼요. 크릴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공부를 해야 되냐? 크릴은 우리 쓰는 게 뭡니까? 크릴 쓰잖아요. 크릴은 지금은 우리가 그 하는 것이 인성하고 그 다음에 동원해서 이제 낚아오지만은 옛날에는 이것을 갖다가 그 일본의 니스이 수산하고 마루아 수산 이렇게 그 두 군데에서 이제 그 메인하고 그 다음에 포르투갈을 내다가 위탁을 줘가지고 3사에서 만들다가 뭔가 수지탄산에 안 맞는지 뭐 하는지 몰라도 일본에서는 크릴 사업을 완전히 접어버렸어요. 그래서 일본 말로 뭐 메로라는 그 생선을 잡으러 바꿨다는데 그 사이에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인성에서 조금씩 손대고 동원도 우리가 큰 그 군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데 그 크릴에 대해서 또 공부해야 돼요. 습성. 크릴은요 딱 새우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 있잖아요. 크릴. 생김새는 크릴인데 동물성 플랑크톤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 찌낚시의 접목이 돼가지고 메인 미끼가 되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찌! 휴. 제가 왜 찌하고서 한숨이 훅 나오냐면은 이 찌가 어느 정도냐면은 이것도 그 여러분들 공부할 게 막대찌, 구멍찌,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소재, 부력, 제일 어려운 건 요겁니다. 요거 이제 부력. 이거 다 공부해야 돼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면 구멍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저기 예민도가 좀 있기 때문에 형상, 이게 뭐 만두 같이 생겼냐, 이렇게 그 저기 도토리 같이 생겼냐, 거기에 따라서 또 뭐 틀리고, 그 다음에 크기, 뭐 이것도 머리가 좀 아픈 쪽이에요. 그 생각 안 들어요? 갯바위 낚시 들어가지 말아야겠다. 이 취미 시작하지 말아야겠다. 뭐 이렇게 뭐 복잡하고 많은데 이거 그 하겠냐? 근데요, 이게 매력 있어요. 요게 중독성이 있어요. 어려우니까 하나하나 깨우쳐가는 그 맛이 이루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이거 다 깨우치고 물고기 하나 걸었어요. 이거 손맛이라 그러죠. 성인들의 단어로 쓸게요. 이 손맛이 제대로 된 겁니다. 정갱이, 고등어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 도미, 즉 뱅에돔이나 감성돔의 손맛은 이러한 어려운 과정을 다 익히고 갔으면은 그 손맛은 더 배가가 돼요. 근데 좀 모르고 가면 그냥 이런 것이다 그러지만 이 내용에는 지금 아까 뭐라 그랬어요? 찌 봤죠? 그 뽕돌도 마찬가지로 뭐 수중찌가 있고 뭐가 있고, 릴도 레바 브레이크가 있고 일반 드랙릴 있고, 솔체 아까 보여줬죠? 집어 요런 것까지 다 융합을 해가지고 내 거가 됐을 때
그걸로 고기를 걸었다. 이 손맛은요, 이건 컬러풀하게 가야 돼요. 색깔도 핑크로 가겠습니다. 성인들 다 내. 이게 같습니다. 7순, 8순 되신 분들이 낚시하잖아요. 몸이 늙었잖아요. 이게 방송에 이용어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짤리 각오하고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이건 몇 살까지 할까요, 남자는? 특이하게 됐고 상대도 그렇고 이거 상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했을 때 보면은 7순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굉장히 그 분위기가 좀 다운하고 그럴 거예요. 낚시는요, 이거와 같은 그 오르가즘은 낚시에서 느낄 수 있어요. 이걸 제가 어느 할아버지한테 들었어요. 그 나중에 또 이제 잡담 같은 거 할 때 내가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낚시에는 왜 7순 된 어르신들, 8순 된 어르신들이 집에서 할 일 없어가지고 낚시터에 간다. 다 그 나름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손맛을 보러 간다. 우리 말 그러죠. 아, 손맛 보고 왔습니까? 가서 오르가즘 좀 느끼고 오셨어요. 똑같아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다른 말 아닙니다. 제가 아주 그 논문에도 그걸 써버렸어요. 근데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재미있고 이 손맛이란 것도 있고 그 중독성이 되게 강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거를 갖다가 공부를 30년 했다, 40년 했다, 뭐 5년 했다, 3년 했다. 통상적으로 제가 봤을 때 갯바위 찌낚시 좀 알라 그러면은 최소한 10년은 해야 돼요. 그런데 좋은 스승, 좋은, 이것도 또 이것도 또 유튜브 하는 사람들한테 또 한 소리도 듣는 거 아니야 이거? 좋은요. 이제 슬슬 이제 깨알자랑 시작했다 민병지. 좋은 스승. 이거는 이제 실전에 있는 살아있는 스승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변에 선배든 자기보다 후배든 낚시에 관해서는 나보다 잘 알고 하는 이 좋은 스승이 있으면은 10년 걸릴 게 3년으로 뚝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 좋은 유튜브. 뭐 우리 저거 많잖아요. 그번에 선거할 때 보니까 무슨 가짜 뉴스니 뭐가 진실이 많이 한 소리가 엄청 많은데 좋은 유튜브에 좋은 유튜버가 많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거를 만나서 차곡차곡 하나 익히면은 좋은 스승의 뭐다 하다 보면 이 나름대로 좋은 유튜브에서 자기가 노력이 이건 노력이 좀 따라옵니다. 노력이 붙으면은 이것도 3년 내지는 그 사람 능력에 따라서 더 다운을 되는데, 근데 이 낚시는 역시 그건 있더라고요. 그 경험.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낚시는 경험이 메인이 되다 보니까 최소한 3년은 필요하더라고요. 갯바위 찌 낚시는.